탁구 동호회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송옥숙. 하지만 회장님이 등장해서는 탁구 실력 좀 보자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의 눈빛이 진지하고 국가대표를 보는 듯한 실력이지만 회장님이 송옥숙을 이기고 두 사람씩 탁구 연습을 시작하는데 옥숙만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다. 다들 짝들이 있어서 연습을 하는데 옥숙은 신입이라서 아직 없나보다 혼자 서 있고, 회장님의 딸 지수가 고양이를 데리고 옥숙의 옆에 앉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집에 가려는 옥숙에게 지수는 엄마가 심술 맞다고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간식 먹고 가시라고 이야기한다. 신입도 갈 때 가더라도 먹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회원이어서 먹어요. 신고식이지 뭐. 옥숙은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는다. 신고식 치고는 좀 유치하네요. 타지에서 왔는데 텃세 같은 걸 부린 건지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주려나 보네요. 이기동은 순재의 집 앞에 찹쌀떡을 놓고 가는데 그 자리에 소피가 있었고 소피는 아들이 놓고 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순재는 소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알고 있느냐고 믿지 않지만 소피는 못 믿겠으면 따라와 봐라고 이야기하고, 소피가 안내한 곳에서는 기동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과 오락을 즐기고 있다가 아버지인 순재에게 호되게 혼이 난다. 맞아도 싸지 결혼식에 도망치고 길거리 오락을 초등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화 안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정신 차리자 기동아. 한편 임채무는 편의점 앞에서 10,000원을 주우러 집회를 따라가다가 그때 덤프트럭이 채무를 치이고 눈을 뜬 채무는 하늘나라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깨운다. 눈을 뜬 곳은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차에 치일 뻔하다가 기절한 것을 남자 3명이서 벤츠로 데리고 와서 깨운 거다. 채무는 일어나자마자 10,000원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남자 중에 한 분이 혼절하면서도 이 지폐 한 장은 손에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채무에게 전해준다. 돈을 받아든 채무는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혹시 종교단체? 우리는 욜로 동호회 시발거 회원입니다. 시원하게 발라먹고 거지 대자라는 모임 회원이라고 파이팅하면서 호탕하게 웃는군요. 채무는 주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야기한다. 아, 채무는 여기서 돈을 잘 쓰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따라 하다가 얼마나 힘들려고 지금도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앞으로 재미있겠네요. 채무 아저씨. 순재와 기동은 탁구 동호회 회장님네 가게에서 술을 한 잔 먹는다. 너 결혼식 날 왜 도망갔는지 말하지 못해. 딸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뭐라고? 결혼식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저에게 딸이 있다는 걸. 그런데 어떻게 세경이랑 결혼을 해요, 아버지? 순재가 술을 들이켜고 기동은 딸아이는 아직 몰라요. 제가 아빠인 거. 딸아이가 몇 살이야? 그간 아비도 없이 넌 죄가 너무 커. 아빠라고 나서지도 못하겠구만. 딸아이는 어디 살아? 몰라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이야기 못해요. 이 거제에 살고만 나 죽기 전에 손녀 손 한번 잡아볼 수는 있는 거지. 기동은 말을 돌리고 저 번호 바뀌었어요. 번호 찍어드릴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기동아 저렇게 아버지가 손녀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정보는 줘야지. 말 못한다고만 하면 어쩌냐. 그날 이후 임채무는 골프 복장을 차려입고 나오자 친구들이 의아하게 쳐다본다. 채무는 골프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야 채무야, 너 돈 없어서 생활비도 안 냈잖아. 적금 깼어요. 제가 생활비는 곧 입금시켜 드릴게요. 손녀 대학 갈 때 준다고 절대 손 안 댄다고 그러더니 골프 치려고 깬 거야. 야, 손녀가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이 중요하지. 욜로야 욜로. 시발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요. 라고 이야기하고 골프를 치러 가죠. 골프장에는 그 3명의 남자들과 같이 골프를 치고 남자들은 골프를 치러 온 게 아니고 사고를 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고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그 도사님들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한편 탁구장에서는 송옥숙과 회장님의 탁구가 진행 중이었다. 옥숙이 이기고 예스 회장님은 옥숙의 손을 들어주고 둘이서 좋아한다. 회장님의 얼굴을 화장을 해주고 화장 재료를 가지러 라커룸으로 가서 찾고 있는데
지수가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휴대폰인지 지갑인지를 숨기고 엄마 나갈게라고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 이상한 행동을 본 옥숙은 못 본 척하지만 눈에 보이는 저 이상한 행동을 어찌 못 보랴. 옥숙은 이상해한다. 다음 날 기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에게 달려간다. 왜 울어? 곰순이가 갯바위에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곰돌이 인형을 찾아서 아이에게 보여주는데 초원이가 어느샌가 옆에 서 있고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초원이 출동을 한 거네요. 인형을 들고 있는 아이와 초원을 저 뒤쪽에서 기동이 숨어서 보는 걸 확인한 순재는 저 아이가 기동이 딸이구나라고 착각을 한다. 지구대에 출동을 해야 하는 초원은 아이 때문에 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순재가 짠 나타나서 내가 놀아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이 뭐야? 이민지요?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회사 갔고 아빠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딱딱 들어맞죠. 기동이 딸같이 순재는 이것저것 장난감을 사주자 민지는 할아버지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준다. 그 시각 지구대에서 기다리던 초원과 민지의 부모님들 아버지를 보고 민지 진짜 딸 맞아요? 물어보는데 딸과 아들의 얼굴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 할아버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갑자기 회장님의 가게에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사라져서 화가 난 자식들은 지수에게 화풀이를 하고 지수 또한 쉽사리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용건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식은 쌩까고 고양이한테 전 재산 물려주고 가는 심리는 뭘까? 도대체 자식들이 얼마나 싫으면 그런 심리일까? 옥숙은 난 그 애녀 딸이 이상해. 그 애가 이상한 두 얼굴이 있다니까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채무가 턱시도 옷을 들고 들어온다. 내일 선상 파티가 있어서 샀다고 하는데 용건은 욜로 하다가 홀로 가는 거 몰라라고 이야기한다. 채무와 3명의 욜로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선상 파티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는데 욜로 동호회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서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명함을 건네는데 한 분은 자기 자식이 삼별전자 과장으로 있다고 했던 삼별전자 부회장 한 분은 병원장 한 분은 로펌 대표이사 욜로는 헤어질 때도 미련 없이를 시원하게 발라먹고 거지대자를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들 이동한다. 허무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채무를 보고 용건이 걸음걸이가 왜 그러냐.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방으로 가버린다. 채무의 끝이 이런 거였네요. 몇 해 전에 기동에게 당근 23만 원인가도 못 줘가지고 창피했으면서 무슨 욜로를 한다고 내 이럴지 알았어요. 밤에 길을 걷다가 옥숙은 지수를 보는데 지 엄마는 자살을 했는데 빵집 앞에서 저렇게 발랄하게 웃고 빵까지 사가지고 회장님 가방을 들고 가는 지수를 이상하게 여긴 옥숙은 미행을 한다. 미행을 하다가 지수가 간 곳을 따라가는데 그곳에는 몽돌이가 있었고 몽돌이가 앉아있는 집에 문틈이 열려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해녀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다. 자살을 했다던 해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옥숙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오해가 끝난다. 와, 자살해서 재산을 몽돌이한테 줬다던 해녀가 왜 여기에 죽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자식들 시험해 보기 위해서 위장 자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네요.